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오토파지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파지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 보시면 되고요. 오토파지라는 것은 세포 안에서 생기는 일종의 쓰레기를 분해해서 이것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이 기능을 암세포도 이용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오히려 더 생존하는데 유리하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한쪽 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항산화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지구상 식물들은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녹차의 카테킨, 포도 껍질의 레스베라트롤, 사과, 양파 속의 퀘르세틴,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그 외에 과일에 많은 수많은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다 폴리페놀류에 속하는 항산화제인데 수천 가지가 넘죠. 이런 것들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최근 수십 년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쁘냐면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적당한 활성산소가 있어야 이 활성산소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오토파지가 암을 유리하게 한다는 논리라면 이러한 폴리페놀류 항산화제도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다 제거되어서 살균력이 떨어져서 암세포에 유리하기 때문에 항산화제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와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폴리페놀류 항산화제도 사실은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폴리페놀류 항산화제도 암 환자한테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항산화제가 병든 세포는 세포 자살을 유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지, 용환육, 당귀, 석창포 같은 약용식물도 자연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조절 능력이 있어요. 내로남불식으로 해석하면 단편적인 시각인 거죠. 이렇게 오토파지 이론에 대해서 찬반 양론적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변화무쌍한 유기체적 생명체인 우리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100%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구상에서 우리 인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연구자가 있나요? 없어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해도 영원히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몸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요. 아직까지 암이나 여러 난치성 질환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오토파지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연구도 있고 나쁘다라고 보는 의견이 양립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출동해서 강제 진압을 할 때 저항이 심하면 일부 무력을 쓸 수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무력 진압 장면만 부각시키면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이 나쁜 것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만 보면 긍정적인 것이죠. 실험실 세포 수준에서나 효모 수준에서 오토파지를 연구하다 보면 오토파지의 단편적인 기능만 보게 됩니다. 평소에 경찰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불법 장소에만 집단으로 출동하죠. 오토파지 기능도 굶을 때만 왕성하게 보일 뿐인데 그것을 전부인 양 해석하는 시각도 경계해야 합니다. 굶지 않아도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나 쓸모없는 단백질을 제거,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폴리페놀류 항산화제는 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잖아요. 폴리페놀류 자체가 OH라는 수산기를 잔뜩 갖고 있어서 수소를 떼주고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물로 배출시키는 것이지만 불량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세포 내 쓰레기는 활성산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불량 단백질이나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나 수명이 다한 소기관들을 분명 청소하는 기전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오토파지 기능이죠. 세포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리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니까요. 오토파지 기능이 최근에 수십 년 내에 부각되다 보니까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찬반 양론이 많아서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경험적인 실제 임상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용안육, 원지, 당귀, 석창포 같은 약초들은 신농씨가 5200여 년 전부터 약재로 써왔고 지금도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불면증이나 불안, 가슴 두근거릴 때 쓰는 유명한 천황보신단에도 원지, 당귀가 들어있고 허약 환자의 신경과민, 빈혈, 불면증, 불안장애에 쓰는 가미 기비탕에도 원지, 용안육, 당귀가 들어있고 머리를 맑게 하는 총명탕에도 석창포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토파지 활성화한다고 해서 암을 유발하거나 암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 없고요. 암에 유리했다면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 처방들이 살아남았을까요? 벌써 퇴출되었겠죠. 폴리페놀 항산화제가 연구된 것은 불과 수십 년이지만 오토파지 기능이 알려진 이러한 약초들은 수천 년간 실제 사람에게 사용해서 전수되어 온 처방이죠. 그냥 경찰이 평소에는 조용히 치안 유지하는 상태로 존재해 왔듯이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약초들도 그냥 조용히 존재해서 제 기능을 올바로 해왔던 것이고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야 그 기능을 발견하고 눈여겨본 것뿐이죠. 폴리페놀류가 그러하듯이 자연의 물질들은 다면적인 멀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리페놀 항산화제들도 항암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실제 항암하기 직전이나 직후 얼마간은 시간 텀을 두고 먹는 것처럼 오토파지 활성화 제품도 시간을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약사는 어느 제품을 어느 시기에 시도할 것인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품이 모든 질환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이 자연의 물질을 줄 때는 물질마다 다 고유의 기능을 부여하지 특정 소수의 물질이 만병을 다 치료하게끔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사람도 각자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이 있듯이 자연의 물질도 제각각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물질마다 세포와 친화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용안육, 원지, 석창포, 당귀 같은 오토파지 활성화 제품들도 신경, 뇌 쪽에 친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도 파킨슨, 치매, 불안장애, 불면, 공황장애, 경도 인지장애 쪽에 탁월한 개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치만 잘 잡으면 되죠. 결국 약사는 어느 제품을 사용하든 실제 투여해서 부작용 없이 질병을 낫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연의 물질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질병에 어떤 환자에게 어느 물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고민만 있을 뿐이고
그것은 오로지 약사들만의 몫일 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